자, 어제요 일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하고 당정 회의를 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이거 진짜 그렇게 대세되는 거고. 다음에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에 더 이게 좀 이슈가 확산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황교안 씨의 그 텔레그램 N번방에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국회에도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개념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가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정말 최악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너무나 그러니까 가슴 아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면밀하게 공부하고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대충 뭐 누군가 뭐 좀 나쁜 마음 가지고 뭐 안 좋은 영상을 좀 공유했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의 그 보좌라던가 비서라던가 그리고 황교안 본인 자체도 본인 손으로 기사를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항상 하는 의심이긴 한데 이 사람들 정말 스마트폰은 제대로 쓸 수 있나라는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고받는 업무를 할 수 있나 황교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를 본인 손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약간 클리핑 서비스 같은 거를 받으면서 요약본만 받아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황교안이 말해놓은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따가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당정이 정부랑 같이 여기 지금 뭐 법무부 차관도 왔고 여성부 차관도 왔고 그래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공소시효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추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일요일 날 오후에 그 미래통합당의 대변인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통합당은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한다.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우리 당 인사가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더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오늘 뉴스공장의 김무준 공장장의 이야기죠. 요거 미리 세팅해 놓은 뭐 아니야 이렇게 뭐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확실하게 김 빠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추론한 논리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황교안이 자꾸 뭐 그 전에 어저께 하지도 않았던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주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이 나한테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선거 기간의 정치 언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지목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 미래통합당 관련자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거나 뭐 의혹을 제기한 것도 없는데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건 너무 뜬금없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이 SBS에서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 시점이 공교롭게도 통합당 내부에서 미통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이 갑자기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통당이 얘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참 얘기한 듯이 과연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호기심의 문제로 바라보자고 얘기했던 게 바로 황교안이거든요. 호기심의 문제로 관용을 베풀자고 했어요. 관용을 베풀자. 제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을 쏴야 됩니다. 그러면 화폐거래소라는 이 제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화폐거래소 중에서도 코인원 앱을 깔아야 되고요. 코인원 앱을 사용하려면 농협 계좌를 기존 거 있어도 안 됩니다. 새로 개설을 해야 되고요. 잠깐만 해봤어요? 그 조사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렇게 시인 신민쌤 이렇게 해서. 계속해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농협 계좌를 내가 또 따로 개설을 해서 이거랑 연결을 시키고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입장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지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 봐. 다 보고 아 나에겐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나가면 호기심이니까 봐주자고 했던 게 이게 황교안인데 갑자기 한 얘기는 황교안의 무관용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뜬금없는 얘기로 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는 뭔가 있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김어준 총수 얘기하는 방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반대 방향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소극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 누군가 하나 걸렸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 걸리면 이걸 가지고 무관용 원칙을 들이밀겠다 이건데 반대로 통합당 내에서 누군가가 밝혀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김호준 총수가 제기했던 의혹은 그러니까 누군가 관련자가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이건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그 손석희 사장이나 저기 광주 윤장현 전 시장을 협박했을 때도 그런 모든 메시지를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 소련이란다.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는 한은 그렇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각 그 참가했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실제로 텔레그램에 참여했다고 확인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블로그에서 여기에 참여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깐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26만 명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은 회원이 26만 명이 아니라 조회수가 26만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사람들은 지금 확 줄어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려면 본인 신분증과 얼굴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0여 명의 사람이 그 신분이 까인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과 그때 보냈던 메시지들 그리고 그 신분증 들고 있는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든 것처럼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 내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까지 들어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총수의 지금 의혹은 그것마저도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서 완전히 네, 공격하기 네, 위해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 논란만 되면 되니까 그게 진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빵 터뜨려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 쪽 지지율을 깎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걸로는 시간이 굉장히 안 주겠다. 좋은 소재다 하는 그렇지. 거죠. 이제 제 결론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선빵 효과가 있는 거 좋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흐름에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진짜 황교안이 주로 쓰는 표현 중에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게 황교안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텔레그램 방 관련해 갖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막 성범죄의 공소시효 없애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결기의 표현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이런 게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의 말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지를 보니까 꽤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선제적 예방 효과는 있다고 보고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좀 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 만약 우리 당 사람들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야겠다 이렇게 언론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그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 적극 찬성하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하나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성범죄나 이번 그 N번방 사건처럼 이런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일종의 공모 관계, 공범 관계가 생기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그 공범 관계가 탄탄하더라도 한 사람만 배신하면 모든 조직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 보상 구조를 그 사람들이 운영자가 얻는 이익에 비례해서 안 그러면은 잠재적인 이익을 추정해서라도 그
운영자의 이익을 신고자한테 주는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제대로 운영하면 이런 방식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자, 어쨌건 그 채널 A와 검찰의 경우에도 보듯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공작들은 있을 거예요. 며칠 안 남았고 이번 주에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본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공작 잘못하다가 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